안녕하세요. 우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카메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1년에서 2년 전부터 약간씩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M4가 나오면 무조건 사겠다, 존버하겠다 하다가 소식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업그레이드 이런 거 아니고요. 많은 것들이 전작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리뷰를 할 수 있게끔 소니 측에서 제작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영상의 방향이나 결과물 그리고 저의 사용 후기는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리뷰 기간 동안 일정도 있었고 리뷰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잠도 못 자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업 촬영이나 테스트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해금 연주하시는 분의 프로필도 찍었고요. 또 대구에서 예술 작품을 하는 작가님들의 프로필 영상이라든지 저는 대구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볼펜을 이용해서 볼펜 회화를 작업을 하고 있는 이상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등산 시네마틱 그리고 경주월드의 홍보 영상, 제주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스쿠버 행사 촬영 등 아주 많이 찍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득하게 M4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찌 사진은 M4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작에 비해서 좋아졌긴 한데요. 영상 부분에서 제가 얘기할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M4도 영상과 사진 비율을 따져본다면 약 8:2 비율로 사용을 하면서 테스트한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알파 7 마크 4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펙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하고 구매의 이유가 있는 내용들로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화소가 3,300만 화소로 약 900만 화소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사진 촬영에도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S3에서 제공되던 새로운 색감들 크리에이티브 룩 있죠. 똑같이 포함되면서 S 시네톤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진과 영상에서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특히 사진에서 더 유용한 기능이라고 해야 되는 스위블 액정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액정 밝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울산 영남 알프스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M4를 거의 90%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아주 쨍쨍한 햇빛인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보고 있는데요. LCD 화면이 보이는 수준입니다. 기존의 소니 모니터가 좀 보기 힘들었어요. 문제없이 볼 수 있었고 그립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른손에 여기 있어서 그런데 손이 큰 분들도 아주 꽉 맞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손이 작다면 약간은 버거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립에는 확실히 걸리는 그립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 HDMI로 넘어오면서 이제 부러질까봐 백업 마이크로 HDMI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됐고 메모리는 여전히 2슬롯을 지원하지만 한쪽은 CF 익스프레스 한쪽은 SD로 사용을 하면서 4K 60프레임 올라이 코덱으로도 촬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좋은 것은 사진과 영상 전용 다이얼이 생겼다는 점인데요. 기존의 S3, M3, FX3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바디를 가져가면서 영상을 누르는 버튼의 위치가 바뀌던가 전용 다이얼이 생기면서 조금 더 편안히 M4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3와 바디 외형이 너무 비슷했기에 제가 한 가지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를 제가 찾았습니다. 현재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알파 7 S3인데요. 여기는 M4죠. M4에 있는 케이지가 원래 S3에 사용하던 케이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케이지를 바로 빼서 연결을 해보니까 M4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대신 나사를 조금 조이면서 약간 뻑뻑하게 들어가는 감이 약간은 있지만 S3를 사용하던 케이지를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오늘 또 해금 촬영을 하면서 나머지 모니터라든지 포커스라든지 V마운트 같은 것들을 연결하기에도 M4가 이제 영상 쪽에서 422 10비트를 지원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 보이는 내용들은 이렇고요. 이제부터 AF, DR, 영상 테스트, 결과물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본격적으로 리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올게. 하나, 둘, 셋. 모델. 김 모델. 오, 좋아. 살인 미소. 우치! 처음에는 4K 오라이 코덱 IAF 테스트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기 문 밖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AF를 아주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도 표현을 아주 얕게 해놨습니다. F1.2이기 때문에 AF가 조금만 나가면 바로 어긋날 거예요. 자, 고! 자, 한번 오세요. 자, 네. 딱 좋고요. 네. 오케이. 자, 돌면 바로 눈 잡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스크 어딨어? 마스크를 쓰면은 어떻게 될지. 요즘에 마스크 쓰고도 촬영을 많이 하죠. 얼굴의 형태를 잡고 있고요.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좋고요. 자, 눈 잡고요. 오케이. 거기서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자, 멋있고요. 자, 바로 눈 잡고 다시 돌아가고요. 오케이, 이 정도면 AF 아주 잘 잡고 있는 형태이고요. 사람 IAF도 하지만 동물은 다른 카메라에서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알파7 마크4부터는 새의 눈까지 추적을 합니다. 새를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동물까지만 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 동물, 새가 있는데요. 현재는 동물 해놨고요. 오케이, 자, 가까이 좀 다가와 보세요. 자, 뚱이 여기 보자. 옳지. 뚱이 잘 잡고요. 아주 잘 잡고요. 뚱이 한 바퀴 돌아봐. 뚱이 한 바퀴 돌아봐. 오케이. 자, 여기 보자. 우리 강아지가 털이 많아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바로 또 추적을 하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약간 핸드헬드로 잡아볼게요. 여기서 자, IAF 동물에서 네, 잘 잡고 있고요. 제가 팔로우를 하면서도 전혀 놓침 없이, 가끔 놓치긴 하긴 하네요. 동물 AF라고 해놔서 동물만 잡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더 우선으로 잡히면 사람 AF로 잡고요. 동물이 우선적으로 나왔을 때 동물 AF를 잡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 부분에서 AF 테스트 그리고 버퍼 연사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CF 익스프레스 카드에 설정을 해뒀고요. 로우 플러스 JPG 3300만 화소, 가장 좋은 화질로 선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1번 CF 익스프레스 카드 준비됐나요? 자, 준비 시작! 자, 움직여보세요. AF 잘 따라가고 있고요. 자, 뒤로 돌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따라가면서 앞으로 보면 바로 눈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좀 더 다가와봐. 자, 다가오고요. 오케이, 뒤로. 좋아.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얼핏 봐도 한 100장 정도는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3300만 화소에서 JPG 플러스 로우임에도
버퍼가 걸리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사를 해야 될 때는 CF 익스프레스 카드로 지금 거의 버퍼 비워지는 속도 바로 지워지고요. JPG는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디어 녹화를 슬롯 2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버퍼가 CF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준비 시작. 자, 들리죠? 한 열 몇 장을 찍고 바로 버퍼가 걸리지만 그 다음 버퍼가 비워지는 속도는 빠릅니다. 다시 화질을 바꿔서 그냥 일반 JPG에서 가장 좋은 화질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로우 플러스 JPG가 아니고 일반 JPG로 봤을 때는 연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일반 SD 메모리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블랙아웃도 없이 100장 넘은 것 같고 200장 넘게까지도 계속 촬영이 됩니다. 이렇다는 건 3300만 화소가 아닌 화질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정도면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3300만 화소의 JPG 일반 SD 카드에서도 거의 무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퍼 비워지는 속도가 아까 CF 익스프레스와 비슷합니다. 내가 로우 플러스 JPG로 무제한 연사를 해야 된다. CF로 가면 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연사를 한다. JPG를 한다. 그렇게 봤을 때는 SD 카드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프트 스킨이라는 기능이 있죠. 요게 사진에서도 먹힙니다. 근데 요거를 키게 되면 연속 촬영이 안 되네요. 그리고 버프도 좀 있더라고요. 아까 사진을 찍을 때 소프트 스킨을 켜서 찍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사진은 그냥 착착 하고 버퍼가 비워지는 반면에 소프트 스킨을 키니까 한 0.5초 정도의 텀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연사도 안 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한손 핸드헬드. 아, 좀 부끄럽네, 사람이. 이게 바로 손떨방 테스트 딱 한 팔에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액티브입니다. 16mm. 어땠습니까? 아, 두 손으로 예. 해야겠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오케이. 너무 이렇게 벌려져 있다. 약간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고. 오케이. 방금 뭔 촬영했냐고요? 아니요. 아. Love is more than a feeling, it's where I find meaning, staring right back at me. Oh, oh, ooh, oh, oh, oh. Love is a choice we have to make and a risk to take, but the juice is worth the squeeze. Oh, oh, ooh, oh, oh, oh. You and I are meant to be. Love is the reason that I sing. It's my favorite melody. Oh, ooh, oh, oh, oh. Oh, oh, ooh, oh, oh, oh. Love is the ground beneath my feet. You're my rhythm, I'm your beat. Oh, ooh, oh, oh, oh. Oh, oh, ooh, oh, oh, oh. Love is
outside ourselves and refine the grace that we nee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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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ove is always working through till we get in tune and we're dancing free. Oh, it's so fun, you see. You and I are meant to be. Love is the reason that I sing. It's my favorite melod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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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리고 4K 60프레임에 대해서 약간의 위안을 삼자면 이렇게 망원 렌즈가 필요할 때 조금 더 크롭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당길 수는 없을까? 그런 맛을 크롭이 살려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겁니다. 이번에도 사진이 아니라 영상에서 조금 더 좋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커스 브리딩 보정이 생겼는데요. 이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심도가 얕을 때, 아웃포커싱이 잘 될 때 이렇게 초점을 바꾸면 주변이 약간 일렁이고 시리얼이 커졌다가 작았다가 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몇 천만 원이 넘는 시네마 렌즈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카메라에서는 생기기가 쉽습니다. 지금 현상을 보여드리자면 친구 이를 잡았다가 뒤에 시리얼을 잡고 반복을 하면 주변이 일렁이는 느낌을 바로 받게 됩니다. 이번 기능에서 생겼는 건데요. 여기 영상 탭으로 가서요. 화질에 보면 제일 밑에 렌즈 보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브리딩 보정이 현재 꺼져 있는데요. 요거를 켜주시게 되면 아까에 비해서 조금 크롭이 됩니다. 요렇게 제가 AF를 변경을 해보면 아까에 비해서 많이 일렁이는 듯한 느낌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주변이 일렁이는 것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크롭이 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포커스 브리딩 보정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심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심도 표현하는 촬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의 다 포커스 브리딩 보정을 켜고 촬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찌. 네, 이번에 알파7 마크4에 AF 지원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요거는 AF, MF 탭으로 가서 1번에 AF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꺼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추적 AF를 놨을 때 MF 링을 돌리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심도가 얕은 F1.2 같은 촬영에서 이렇게 사람이 2명이 있을 때 저는 거의 MF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MF로 바꾸고 난 뒤에 요거를 링을 돌려서 초점을 맞추는데 심도가 얕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면 이런 식으로 AF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AF로 돌리고 아까 메뉴에서 켬을 눌러주면 여기서 MF 링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작동이 안 됐는데 켬을 함으로써 작동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만 그 인물 쪽으로 가면 얘가 알아서 이쪽 인물을 얘가 맞추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다시 살짝만 돌리면 뒤쪽 사람으로 바로 바꿔주고요. 다시 첫 번째
살짝만 돌리면 바로 맞춰줍니다. 원래 MF로 갔을 때는 정말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맞춰야 되지만 이 AF 지원이라는 기능을 키면은 진짜 살짝만 돌리고 제가 AF 나가게 해볼게요. 나가게 해도 알아서 돌아와요. 나가게 해도 돌아오고 나가게 해도 돌아와요. 반대로 뒤에 인물 살짝만 돌리면 이런 식으로 AF가 바로 잡히기 때문에 얕은 심도에서 인물 촬영을 할 때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MF보다는 차라리 AF 지원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알파7 마크4에서 초점 맵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AF에서 초점 어시스트로 가게 되면 초점 맵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켜주시면요, AF가 맞는 구간에는 그냥 일반적인 영상으로 표현을 하고요, AF가 맞지 않는 곳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이거는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를 기준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MF로 돌려가지고 요렇게 맞춰볼게요. 지금 친구 1 얼굴이 나머지는 진한 파란색이지만 얼굴 쪽에는 아주 연하게 되어 있죠. AF가 얼추 맞다라는 내용이고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요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했을 때는 AF가 맞다. 물론 피킹 기능도 잘 이용을 하면 좋지만 저는 피킹 기능을 약하게 켜놔도 뭔가 그 초점이 맞는 부분에 노란색, 흰색, 파란색 이런 선이 생길 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안 쓰는 편인데 초점 맵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색깔로 바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로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AF 지원 기능을 바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MF 돌려서 하니까 자동으로 맞춰주고, 살짝만 돌려놓으면 다시 맞춰주고, 살짝만 돌리면 다시 맞춰주고, 다른 기능들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초점 맵이 생겼다라는 게 너무나도 큰 장점이고, 제가 바다에서 촬영을 할 때 여기저기서 브이로그가 아니라 작품 촬영할 때는 거의 MF로 쓰는 편입니다. 심도가 얕게 쓰려면요. 그때는 초점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진행을 했고요. 촬영 중에도 FM 버튼을 눌러서 초점 맵을 껐다가 켰다가 할 수도 있겠죠. 커스텀으로 걸어둘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매우 좋은 기능들이 많아진 거죠. 영상 쪽에서 대폭 업데이트가 됐다, 좋아졌다 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알파7 마크4의 리뷰를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기변을 고민하는 분들, 또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기변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S3냐 M4냐 기로에 서서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봐도 많은 것들이 다르고 라인업 자체도 좀 다르긴 합니다.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면 R4가 고해상도 사진에 좀 특화된 바디죠. 그리고 S 시리즈가 센시티브, 고감도에 유리한, 화소수가 작은 영상용 기기이고, 그 중간에 있는 적당한 화소와 보통은 2400만 화소였죠. M3가 있었는데 크게 봤을 때는 S3에 비교를 했을 때 4K 120프레임을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 메모리 슬롯에서 두 개를 지원하긴 하지만 둘 다 CF냐 아니면 한 개만 CF 한 개는 일반 SD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넣을 기술이 있었을 텐데 왜 안 넣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카메라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다 넣었을 때 우리가 S3나 FX3 같은 카메라를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일정 부분은 S3보다 더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점 맵이라든지 나머지 부각 기능들은 더 편해졌지만 고유적으로 있는 기능들은 어느 정도 빠졌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보자면 4K 120프레임의 사용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4K 24, 30, 60을 거의 85% 사용을 하고요. 특수한 상황에 저는 120프레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SD 슬롯이 한 개는 SD인데요. S3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 FX3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한 개는 CF, 한 개는 SD가 끼어 있는 분이 80%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10%가 둘 다 SD 쓰시는 분이었고, 둘 다 CF를 끼워 놓으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4K 60프레임 온라인 코덱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SD 카드에서도 다 지원을 합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이 4K 60프레임에서 크롭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단점이자 아쉬운 점은 확실한 거죠. 그래도 소니 측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일정 부분 빠지긴 하지만 뭔가 용납이 되는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구매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120프레임 무조건 써야 되고 4K 60프레임 사용 빈도는 아쉽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3mm 렌즈를 마운트해서 60프레임을 찍으니까 나름 괜찮았고요. 공연 촬영에서도 30프레임을 많이 찍었지만 요즘엔 60프레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크롭이 더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는 잘 사용을 했습니다. 카메라라는 것이요,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단점일 수 있고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에게 장점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리뷰, 다른 분들이 만든 영상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 맞춰 보면서 카메라를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알파7 마크4는 이랬습니다. 요즘 플래그십 영상기기, 플래그십 바디에서 나오는 기능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로그 촬영 많이 할 거고 CPT 촬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진짜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했던 카메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 후기를 말씀드려보자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카메라였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가격이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루머로 돌아다니는 가격을 보면 이미 용납이 가능한 가격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현재 예약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M4, 저를 촬영하고 있는 S3, 또 저를 촬영하고 있는 FX3, 아까 촬영한 FX6를 가지고 색을 맞춘다던가 상업 환경에서 잘 사용한 카메라입니다. 사진을 할 때는 거의 R4만을 가지고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제 M4가 있다면 어느 정도 사진 부분에서도 분명히 사용을 할 수 있는 바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M3가 나오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미러리스의 시작이라고 해도 되고요. 제가 영상을 몇 개 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현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영상 부분에서 활용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바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우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